네, 또 2부 시작하죠. 선생님, 천이통, 네. 네, 앞에 천안통, 천이통 하는 80통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예, 아마 숙명통입니다. 네, 오늘 육신통만 하다가, 네, 그런가? 어이, 어, 네, 숙명통은 이제 명에 대해서 자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누가 시켰다는 시 아니면 운명이니까 그런 식으로 타저한다고 해야 되나? 불가능한 부분 그런 것들에게 넘기는 것, 떠넘기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살아간다는 그 의식, 그 주체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살아간다는 주인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분명, 그러니까 한 생이든 두 생이든 간에 그건 내가 살길 원했고 내가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살아갈 거라는 그런 걸 각오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숙명통은. 숙명통 선생님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 개인적인 뭐랄까 소회, 선생님의 감정 뭐 이런 게 좀 많이 드러나 보였는데 저만 그렇게 읽었나요? 네, 그건 생각하는 거 아, 미치는 겁니다, 이거. 그거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 모르는데 네,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설명해 줄 방법도 없고 그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들을 수 있는 그 설명 체계가 상대한테 없어요. 그래서 좀 입을 뗄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숙명통은 또 어떤 면에서는 공에 해당하는 것도 되고 무에 해당하는 것도 되는데 그게 공이나 무가 그게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모든 체계나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풀로 트라고요. 가장 강한 건 신인데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고 그래서 신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든 신 비슷한 거예요. 왕이든 아니면 정치 체제든 아니면 뭐 가족의 권위이거든 주변에 누군가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내가 빠져서 안 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상 그것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있다는 식으로 종속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인 거고 항상 그 부단한 자기 결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 숙명통이라는. 숙명통이 자꾸 뭐 과거 이렇게 몇 생을 계속 그 얘기하는 게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불경의 뭐 그 옛날 고전 빨리의 경전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썼어요. 숙명통 아니, 이 육신통이 불교에서 초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로 하늘 보고 땅 보고 뭐 다 듣고 여러 생을 다 볼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거든요. 이게 초기에는. 근데 불교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좀 더 철학적으로 넘어가고 다른 식의 사고하는 방법도 경전에 계속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육신통 하면 그냥 단순하게만 볼 능력으로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불교에도 시대적으로 계속 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발전해가는 걸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건데 항상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떼어가지고 그걸 막 얘기하니까 정말 이게 이런 능력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된 것도 있죠. 그래서 도가에서도 육신통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흔한 상식적인 것만로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들도 그런 부분 별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숙명통은 그런 나는 뭐라고 하든 어떤 것이라 하든 운명이 어떻든 숙명이 어떻든 그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로서 살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족통은 이건 어렵지 않은데
축지법 아니고, 축지법 아니고, 이렇게 되면, 축지법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엔 이해는 쉽잖아요. 낮은 곳에 임하라고요. 낮은 곳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그 명예 있고 권력 있는 그런 그곳에 상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는 내려온다는 거예요. 밑에 어느 곳이든 갈 수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다고. 저처럼 말하는 것도 원래 신덕통이 부족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신덕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마음이 꺼리든 더러워서든 싫어서든 고통스러워서든 뭐서든 어떤 이유로 되면서 나는 거기 못 가겠다, 그거 못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덕통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분들이 가장 오해를 사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저도 뭐 포함되겠지만 더러워지세요. 예, 이 말씀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누진통도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도 있는데 자기를 낮게 보거나 못한다고 보거나 그렇게 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너무 높게 또는 너무 낮게 이렇게 보는 걸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진통은 번뇌와 관계된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번뇌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일종의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번뇌 망상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진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에너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수명이 줄어들고 오래 못 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런 번뇌를 아무렇게나 하든 행동이 뭐 성적인 관계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땀 많이 흘리고 그리고 생각을 부단히 하고 뭐 하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수명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런 걱정하면서 살 필요 없다고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걸 따져야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레들이나 하는 거예요. 수련 벌레들. 수련에 지금도 건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자기 몸뚱이를 건강하게 시켜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개인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사람을 쪼잔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쪼잔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건강한 몸뚱이를 어디다 쓸 거냐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쓰려고 건강할 거예요. 건강하면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냐 하면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김원경 얘기도 나왔는데 그분의 쓴 책 중에 보안경이랑 불경이 있다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건강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한다고. 난 그럼 잊어먹었네. 그렇군요. 이게 누진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더러워질까봐 정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도 닦는 곳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안 나가는 이유가 더러워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도가 떨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를 하거나 세상 일을 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지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해야 되고 보기도 하고 뭐 거짓말이든 행동이 기만적인 거든 속임수이거든 아니면 전략적으로 상대를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민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걱정스러워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싫어서 그러려면 왜 태어났냐고 해야죠. 따위로 그런 정신머리로 살아가면 안 되고 게다가 도 닦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도의 세계에서 창피합니다. 그런 인간이 닦았다고 하는 그런 이 누진통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게 있게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요. 자기 몸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이제 개미 안구이라고 해서 눈썹도 이렇게 이쁘게 항상 웃는 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게 있어야 얼굴도 환하고 이뻐진다고 하는
그거 말하는 것도 다 이 누진통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건데, 또 김지아 말대로 얼굴에 그늘이 있어야 돼요. 그늘이 없는 것이 뭘 한 거 있냐.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민했으면 그 고민의 흔적이 결국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네, 선생님처럼. 근데 그게 없다는 거는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거잖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다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줬다는 거잖아. 네. 그런 쓰레기 돼버린다니까.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 얼굴이 깨끗할수록 분명히 일종의 경제적으로 말하면 외부 효과가 있는 거잖아. 다른 것을 희생시킨 거잖아. 네. 깨달았다는 놈들이 그런 것도 모르면 안 되는, 이미 경제학에서도 쓰는 얘기를 단지 다 하는 거, 상식적인 거 얘기도 모르고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 우울한 개구리들이 엄청 많아. 이 도 닦는 곳에 한두 개 아는 거 가지고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 정도 아는 건 이미 세상에 흔하게 있는 지식인데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그 정도의 지식이나 깨우치면 서점에 널렸어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지식이고 이미 다 아는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는 처럼 대단하지 말하지 말라고. 이미 다 써놨다고. 원래 써놓은 정보가 아니라 이미 그것으로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세상에 써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혼자만 깨우친 거하고 이 세상에 드러난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하고 바깥으로 내놓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사적인 거와 공적인 거를 시작해가지고 이건 다르게 만드는 건데, 이런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바깥에 나온 거, 그것이 무엇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못 알아내면서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이통이 있어야 되는데 들었어야죠. 깨달은 사람이 왜 안 들어요? 그것도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안 듣는 게, 다른 사람이 뭔가 알았다고 자기 얘기할 때 그거 아니라고 두드려 패거든요. 아니면 뭐 선종이나 그 외에 돛닦는 곳이나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 오히려 수련을 시켜주는 곳에서 다른 단체들의 지식, 다른 단체에서 온 거, 다른 단체에서 배운 걸 싫어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부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모르겠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누진통이라든가 이 육신통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게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나라 지금 한때, 지금은 또 한풀 갔는데 많은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던 그 단체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자기 것만 배우라고. 뭐 하여튼 기독교도 성경만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것만 하라고요. 남의 것 절대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보면 이단처럼 보고, 한때는 이단으로 하면서 때려 죽이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이긴 한데, 그거 보면 인간이 생각보다 적은 것도 있는 거죠. 그것이 종교나 가르치는 곳에서 했다는 것이 창피한 거죠. 지식 선점, 지식을 알려고 했던 거예요. 지식 지배. 그건 과거부터 왔던 건데, 그런 것들이 아는 놈들이 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수치인 겁니다. 안 놈이면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아는 놈이 더 이상한 짓을 해요. 그걸 어설프게 안 그러죠. 역설적이게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으로 세를 확장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유명해진 곳이 오히려 더 멍청하다라는 말씀이 되시네요.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내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배우지 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저거 미친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게 왜 못해요? 그 말은? 그런 생각을 왜 못하냐니까. 이미 사상 탄압이잖아요.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논하는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문제점을 이해 못했다면, 생각하는 인간인가, 그게? 눈은 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사보다 아마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럴 겁니다, 선생님. 역시 최고의 마법은 돈이. 그럼. 군대를 빨리 나가.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야 되나, 이제. 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유선 끝나고. 보는 능력, 또, 보는 거에 대해서 태양, 눈, 육안,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쪽 세계는 그렇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이제 저쪽 세계, 저쪽 이계, 다른 세계를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이 태양이 없다고요. 네, 그 태양이 객관 세계죠. 이쪽 세계에 살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어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외부가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자극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할 것 같고 이쪽 세계에는 사물이 있잖아요. 주위에. 내 방에도 여러 사물들이 있는데 이 사물들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물 또는 사람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관계가 번뇌를 일으켜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하려고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얘기하는 거에 대해 또 얘기 끝나고서도 생각을 해요. 잘 얘기했는지 잘못 얘기했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면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많은 이유는 외부가 있어서예요. 이 외부가 없으면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고단자가 되어가다 수련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거나 잡념이 사라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친구도 사라져요. 대인관계도 사라지고 직장도 떨려나가고 그런 식으로 사회관계가 없어져요. 생각과 함께 주변이 정리돼 버렸다. 그러니까 생각이 단순히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련 시작할 때 무념무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생각을 안 하면 주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해줘요. 근데 그렇게 돼요. 생각이라는 게 주변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관계 맺고 있다고요. 사람과 그리고 사물과. 왜 사물을 생각하게 만드냐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엄청나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더 좋은 핸드폰. 남이 무슨 핸드폰 가지고 있나. 왜 내 핸드폰은 아니지 나는 내 핸드폰을 성능 어떻나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사물 하나에도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물, 사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번뇌가 없다는 거는 무생물이라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외부가 나의 생각의 원인이에요. 1차적으로도 있고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세계, 저쪽 세계가 있는데 저쪽 세계에는 외부가 없어요. 외부가 없다는 게 태양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외부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야 될 이유를 아무도 안 줘요. 누군가 날 때려야 승질이 나서라도 생각할 텐데 저놈 어떻게 때릴까라고 감정도 나고 생각도 할 텐데 아무도 날 안 건드려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핸드폰이 없거든요. 핸드폰이 있기 위해서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핸드폰 만들 회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사용하는 수요층이 있어야 돼요. 만드는 회사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회사가 있어야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회사는 그 다음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기업은.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팔아먹을 인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년 전에 핸드폰이 갖다 줘봐야 그건 생산되지 않아요.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인터넷을 쓸 줄도 모르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왜 문자로 해야 되냐고요. 카톡을 왜 글로 써야 되냐고요. 요거도 먹어요. 왜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말을 왜 글로 써야 되고 문자로 해야 되냐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전환된 거예요. 문자로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변화, 핸드폰의 앱, 오락, 게임, 문자, 그리고 인터넷, 뭐 그 소통, 그 관계, 그 다양한 그 모습, 핸드폰을 이용한 그 문화가 없는 곳에서는 핸드폰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의미가 없어요. 그 문화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20년을 돌아가면. 이건 팔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기계가 팔리지 않아요. 그건 그 시대에 우리의 의식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식은 1년, 1년, 10년, 20년 다른 의식들이에요. 다른 거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과 올해 넘어가면서 그 의식에 대한 충격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대한제국 역사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 지금 50년, 70년 이후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전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줄지어 왔는데 그 마지막 결정타는 여기서 일어나지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의식에 주는 충격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의식은 이후부터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몰아져 왔다는 거예요. 개 돼지 몰듯이 몰아왔어요.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개돼지가 되기 싫으면 이걸 누군가 몰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때서부터 인간이 돼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조작이라고. 누군가가 조작하고 있다고. 나는 그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아무튼 의식이요. 의식이 아니라 문화요. 문화. 의식이 중요하고 문화가 이루어지는 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식이 곧 문화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 상태가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 상태예요. 우리나라 의식을 높이려고 끌어올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고요. 그래야 아까도 철학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 지금의 의식 충격 이후에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게 해야 돼요. 그냥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까 들리도 얘기했지만 프랑스도 68년도 학생 혁명 이후에 걔네들이 철학적으로 무지하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후기 구조주의.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의 어떤 사건 이후에 지식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지식인들이나 엘리트 계층은 부단한 고민을 해야 돼요. 이후의 문명은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식의 철학을 만들고 어떤 문화를 만들고 어떤 문화가 일어나도록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들에 의한 거란 말이죠.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빠져나가는데 아무튼 이게 이 태양이요. 이게 문화라고요. 외부요. 외부. 그쪽에는 외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없다고요. 어떤 사물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물과 관계된 문화가 없다고요. 외부 효과요. 주변적인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요. 가보니까 산 있고 뭐 신건데 있더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있고 없다가 아니라 그 문화가 없다고요. 관계 그 세계 체계가 없다고요. 외부과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이니까 저 사람 영혼이 있다 보인다 신이 보인다 이런 얘기 해봐야 심하게 또 얘기하면 지랄하지 말라고. 그건 어떤 문화의 산물이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건 단순히 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 2017년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신종동이고 인터넷 돼 있는 거고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식의 지금 이 시스템 이 정도 체계에 또 얘기했지만 이런 배치 만들려고 제가 이 46년을 돌아왔다고요. 생각보다 인위적인 게 많아요. 아까 60통에 내가 20대 후반에 썼다고 했지만 그때 또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지식이 먼저인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런 지식을 갖는 건지 뭐가 먼저인지 나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거나 어떤 지식이 있다고 이런 얘기해 주려고 이 지식을 알아낸 거지. 이 지식이 맞아서 진리여서 아니면 이것이 중요해서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지금의 이 설정 만들려고 다른 지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너무 이상하게 꼬고 있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 어떤 하나의 영혼을 봤다고 해도 영혼을 보면 안 되고 그 영혼을 보게 되는 나와 그쪽 세계와 이쪽 세계 전체적인 그 배경을 봐야 돼요. 무엇이 어떤 배치, 어떤 체계, 어떤 세계가 지금 이런 식의 상황, 이 사태 내가 저 영혼을 보게 되는 그 사건을 만들고 있냐고요. 이걸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정말로 그 채널링 되거나 이게 무당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그걸 나무라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안이하다고요. 어떠한 대상을 보거나 어떤 타자를 볼 때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고요.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보는 거잖아. 거기에 그렇게 대충 아무렇게 남 보는 방법대로 남의 영적 능력대로 내 영적 능력을 가지냐고요.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내 눈이 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왜 봐야 되는 건지부터 따진다고요. 나는 왜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면 어떤 걸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보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거 봐서 어디다 쓰려고요? 날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위해서 또 어느 시점이요? 이 시점이 중요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 제가 47년을 몰아갔다고 했잖아요. 이 지금의 이 시점이 오늘 4월 22일 5시 이 시점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시점을 위해서 전 지난 세월의 그 모든 것이 집약된다고요. 그 의미가 있다고요. 지난 과거의 모든 게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내 명으로 내 자신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의한 결단에 의해서 있는 거라고요. 항상 과거가 날 떠밀어 가는데 미래는 새로운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위해서 또 내 모든 걸 투자해야 되고 투입해야 되니까. 근데 또 다른 건 그러면서 모여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이 과거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걸 위한다는 건 과거가 독립한 뜻도 돼요. 사람들은 과거를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오는 그것을 고집을 하면서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고정관념을 만들면 지금 이 순간을 이 순간대로 볼 수 없어요. 보던 대로 보게 되거든요. 보던 대로 보지 않으려면 방법이 무와이거나 공을 깨우치는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 과거를 전부 투자해야 돼요.